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일확천금을 벌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재물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고 그 본능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자 되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우리는 어릴 때는 막연히 믿어왔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회사를 들어가면,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거라고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바쁘고 노력하고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일까요? 통계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열심히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재물에 대한 욕구, 부자가 되는 방법, 정말 존재할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첫째, 부자 되는 방법은 애초에 없다라거나, 둘째, 있는데 대부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겁니다. 만약 있다면 왜 대부분은 그 길을 걷지 못하는지, 그리고 만약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따라하기 힘든 부의 성공,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자가 되는 공식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 돈 빨리 버는 법, 경제적 자유 공식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기 수익이나 고수익 투자 비법을 기대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공식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공식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 구조는 단순합니다. 첫째, 소득을 만든다. 둘째, 소비를 통제한다. 셋째, 남는 돈을 자산에 투자한다. 그리고 네 번째, 복리의 시간을 견딘다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사업이든 모든 부의 축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부자 되는 공식은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부자들이 한 거죠. 문제는 이 공식이 화려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복리와 자산의 축적 구조는 항상 부를 만들어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실제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 자산 형성 전략, 경제적 자유 달성법을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부자들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월급이든 사업 소득이든 배당이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계속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소비보다 자산 투자 비율이 높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급격히 늘리지 않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사업 확장처럼 돈이 생기면 늘 자산을 늘리는 선택을 한다는 게 큰 차이죠. 셋째, 단기 수익보다 장기 복리 투자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면서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결국 실제 부자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구조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오래 유지하는 게 바로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자 되는 방법과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라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야 명확히 부자가 되기 위해 따라하든지 포기하든지 무언가 양자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복리 구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5년 안에 티가 잘 안 납니다.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못 견디기에 부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중간에 잘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따라서 처음에는 잘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락장이 오면 대부분 흔들리고 포기한다라는 거죠. 주식이 떨어지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동산이 조금만 조정이 오면 너무 높은 고점에 샀나? 이제 부동산 시장도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사업이 느려지면 내 길이 아닌가? 다른 길을 좀 찾아봤어야 하나? 섣불리 사업을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하죠. 계속 낙담하는 발언만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계속 바꾸다 보면 복리 구조가 완성되기 전에 무너집니다. 부의 공식은 빠른 선택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선택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가 아니라 지속하는 힘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는 건데요.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아니라 소비부터 늘린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연봉만 조금만 올라도 차를 바꾸고 성과급을 받으면 여행을 계획하기 바쁘죠. 문제는 이런 순간 자산 형성 구조가 멈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의 공식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아니라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에 가까울 겁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를 막는 건 수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절제되지 못한 소비의 구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들은 강하게 말을 하죠. 부자 되는 방법은 애초에 없다. 그저 태어날 때 결정된다 라고요. 이 말도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발선은 다르고 상속 자산은 존재하고 정보의 접근성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자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고 부의 대물림 형상도 분명 존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100% 운일까요? 정말 구조적인 격차만이 전부일까요? 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완전한 무에서 시작해서 자산을 형성한 사례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 연예인, 기업인들 할 거 없이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있죠. 어떤 누가 됐든 간에 무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이죠. 단기 수익만을 쫓지 않았다는 것, 자산 형성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 그리고 장기 복리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또한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냈다는 것들입니다. 물론 모두가 대기업 창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수백억 자산가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늘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부자 되는 방법이 보장된 공식은 아닐지라도 확률을 높이는 전략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찾는 방법을 검색해보고 또 그것을 찾는 이유도 꼭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에서 자산 현상을 계속 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꼭 수백억 자산가가 되려고 목표를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과 지속에서 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빨리 깨달아라. 우리도 그 단계 근처라도 가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결말로 치닫게 될 텐데요. 자극적인 단기 수익 공식이 아니라 검증된 자산 형성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보다 먼저 소득을 키워야 합니다. 연봉 3천과 8천은 같은 수익률에 예를 들어서 10% 같은 수익률이더라도 투자나 적금을 들면 복리 속도가 완전히 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재테크의 출발점은 주식 종목을 추천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내 연봉이 적다면 부수입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비가 아니라 자산을 사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명품, 과시 소비는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는 성공하는 방법으로서 지겹도록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건 꼭 지켜야 하는 습관이죠. 반면 주식 투자, ETF 투자, 부동산 투자처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가집니다. 이 힘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업이든 ETF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무조건 하락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비상 자금도 필요하고요. 또 위험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고요.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현실적인 부의 공식은 엄청 단순할지 모릅니다. 소득을 늘리고 자산 비율을 높이고 그저 복리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이것이 화려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자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기간의 공식은 절대 없지만 장기 구조적으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자산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산이 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비밀이나 비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원칙을 오래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방법이 없다고 보시나요? 그냥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앞서 드린 말씀 외에도 성공하는 방법이야 더 많을 겁니다. 투자로 성공한 사람,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말단 회사원으로 시작해서 수십억 연봉을 받는 임원이 된 사람, 운동 하나만을 너무 잘해서 성공한 사람, 자영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 너무 많죠. 이들 각각 모두는 성공을 했지만 분명 방법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두의 공통 특징은 원칙을 오래 지킨 사람이다 라는 게 저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